네, 안녕하세요. 경제 아나운서들의 개념 있는 토크 시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저는 아나운서 이연아입니다. 자, 오늘도 다양한 코인 이야기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미국에서는 지금 뉴욕 증시에서 그 관세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또 폭락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코인 시장도 같이 맞물림 되면서 커플링되는 현상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데요. 이 시장 속에서 다양한 이슈들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.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겠습니다.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는 일론 머스크, 이 도지 수장 퇴임설 이야기 준비했습니다. 일론 머스크가 이 테슬라 CEO이잖아요. 그런데 지금은 잠시 테슬라 CEO보다는 이 정부 효율부의 수장직에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 정치적인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 테슬라를 신경 쓰는 것보다 나라에 조금 더 그 관심이 더 쏠린 만큼 도지코인에 대한 가격이 그래서 더 하락하는 상황까지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수장 퇴임설까지 나왔다는 거는 도지코인에 조금 더 관심을 쏟게 되고 '테슬라에도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?'라는 이 긍정적인 이 희망의 메시지가 나왔다는 거죠. 그러면서 도지코인의 가격이 좀 흔들렸거든요. 이거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 미국 정부의 이 정보 효율부의 수장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. 도지코인에 대한 향방이 계속해서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. 이 도지코인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밈코인이잖아요. 머스크의 발언이나 움직임에 따라서 굉장히 또 가격이 요동치고 있는 그런 밈코인인데요. 이 도지코인이 지난해 12월에 약 677 원까지 상승하기도 했었습니다. 그런데 이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도지 수장이 되면서 이 도지코인의 가격이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. 현재는 240 원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이 도널드 트럼프가 그래도 이 미국 대통령이 좀 당선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를 또 굉장히 아꼈잖아요. 그러면서 이 도지코인의 가격도 같이 좀 상승하나 싶었는데 이후부터는 63% 넘게 하락 추세에 좀 들어왔습니다. 그러면서 지금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그렇다면 역대 최고가가 뭐 어떤 가격이었지?라고 보니까 2021 년에 5 월이었다고 합니다. 716 원까지 올라갔었대요. 지금 240 원대인데 716 원이면 굉장히 500원 차이 정도니까 굉장히 또 많이 뛰었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이렇게 다시 뭐 그때 샀던 투자자분들이시라면 지금 많이 또 물려 계실 것 같은데요.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도지 수장 퇴임설이 나온다면 조금은 환영을 할 만한 소식일 것 같습니다. 이 시장에서는 도지코인 1,000원 돌파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는 지금 이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는데요. 이 머스크가 대선 전부터 좀 트럼프를 지지했다는 것이 조금은 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좀 하락하게 만드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까지 해 봅니다. 이 당시에 테슬라 주가가 또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이거와 마찬가지로 도지코인도 이 상승의 흐름까지 보였던 것이 지금은 이 수장으로 인해서 하락폭이 좀 더 깊었다라는 점 다시 한번 포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당선 직후에는 일 주일 동안 그래도 이 도지코인의 가격이 200% 이상 급등하기도 했었대요.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도지의 수장직을 맡게 되면서 상황이 반전이 된 거죠. 머스크의 정치 활동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졌고요. 트럼프의 이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유동성을 좀 위축시켰다라는 것으로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 도지코인은 2025년 1 분기 동안 시가총액 상위 10대 가상자산 중에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. 무려 47% 낙폭을 기록하면서 10대 자산 10대 코인 안에서는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. 그래도 지금 이런 퇴임설이 나오면서 전일 대비해서 5% 다시 한번 오르면서 282달러 선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. 백악관에서
이런 얘기 나왔어요. 이렇게 수장 퇴임설이 있었기 때문에 도지코인 가격도 흔들리고 지금 테슬라 가격도 같이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런데 백악관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. 못 들은 이야기다." 라면서 즉각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.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이 "완전한 이 쓰레기 뉴스다."라고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고요. 머스크 역시도 자신의 SNS를 통해서 "완전히 가짜 뉴스다."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머스크에 대한 퇴임 가능성에는 좀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머스크가 이 도지 수장이 지금 도지 수장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특별 공무원 자격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미국 정부에 대해서 활동 중인 이 특별 공무원은 법적으로 연간 130일 이상을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도지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5월 말이나 6월 초에는 정부직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는 상황입니다. 130일 이상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이 점의 리스크를 좀 이쪽으로 더 눈을 시선을 돌려서 이쪽으로 좀 투자 전략을 세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5월 말에서 6월 초라고 합니다. 그럼 이때는 좀 물러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발빠르게 이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해 보고 '조금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.'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. 그렇다면 이 도지코인이 과연 이 머스크 퇴임에 대해서 호재로 반영이 될지 악재로 반영이 될지에 대한 갈림길에 또 서 있는 상황입니다. 도지에 대해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 일론 머스크가 도지의 수장으로 있으면서 이 도지코인에 대한 상징성과 또 인지도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이 도지코인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상승폭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갑자기 또 상승하는 흐름이 반짝였다라는 점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1월 20일에 이 도지 공식 홈페이지 오픈 당일에 부처 로고에 도지코인 심볼을 사용하면서 시장에서는 적극적인 이 공식 지원이다라고 받아들이기도 했었는데요. 그러니까 도지코인을 잘 알지 못하신 분들은 도지라는 미국의 아무래도 정부 효율부라는 큰 조직이 생겼기 때문에 이 조직은 알고는 있지만 도지코인을 모르신 분들은 이거를 통해서 도지코인을 알게 된 거죠. 일종의 마케팅 효과로도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요. 그러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'도지코인을 좀 사 봐도 되지 않을까?'라는 시점에서 5% 이상 좀 급등을 했었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하지만 이 정부에 조금 더 깊숙하게 머스크가 활동을 하면서 좀 투심을 잃었고 아무래도 이런 좀 정치적인 리스크가 계속되면서 테슬라 주가라든지 도지코인의 주가가 떨어지게 된 거죠. 그래서 수장 퇴임설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5월 말부터 이 6월 초에는 정부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라는 관측이 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이 점을 좀 판단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이 머스크가 민간 CEO로서 이 부서의 수장을 맡아 지금 효율화 정책을 주도해 오고 있죠. 이 수장에서 물러날 경우에는 도지코인의 수요도 감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이 머스크의 퇴임이 호재일지 악재일지를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. 일단 호재라고 한다면 머스크가 수장에서 지금 퇴임을 하기 때문에 '조금 더 테슬라라든지 도지코인에 힘을 더 실어주지 않을까?'라는 호재가 있겠고요. 악재로 본다면 이 도지코인이 도지의 수장에서 머스크가 도지의 수장에서 물러날 경우에 이 도지코인에 대한 마케팅 효과도 떨어질 거고 '도지코인에 대한 수요도 감소하지 않을까?'라는 이슈도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이 도지에 대한 로고가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코인에 대한 가치도 끌어올렸기 때문에 '이 또한 사라지지 않을까.'라는 우려감도 있다는 점도 포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이 일론 머스크의 거치 여부가 앞으로 이 도지코인에 대한 반등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이 불확실성의 시작이 될지 갈림길에 놓인 만큼 여러분들 이 점 유의하셔 가지고 투자 판단 잘 세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. 네. 지금 다음 이슈는 요즘 가장 핫하게 지금 뉴욕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 또 글로벌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관세 정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
이 관세 폭탄이 있었죠. 오늘 4월 4일 금요일 지금 이 시각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. 간밤 뉴욕에서는 이 관세 폭탄으로 인해서 팬데믹 이후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. 나스닥이 4%, S&P 500 지수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고요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9% 낙폭을 그리면서 관세 쇼크를 하게 됐습니다. 그런데 증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관세 폭탄을 맞았습니다. 지금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모두 다 폭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그래서 관세 폭탄을 맞은 이 비트코인, 뭐 코인 관련된 모든 시장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한 번 이렇게 강수를 두게 된 겁니다. 모든 수입품에 대한 전면적인 관세 부과라는 파격적인 조치를 발표를 했는데요. 글로벌 경제는 물론이고요. 가상자산 시장까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. 음, 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직접 발표를 한 겁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준비된 원고도 없이 좀 단호한 어조로 발표를 했는데요. 미국을 파괴하는 외국의 부당한 무역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대할 수 없다라고 밝히면서 전 세계 주요 교역국에 대해서 이 상대로 관세를 인상하겠다라고 전격 선언을 한 겁니다. 관세 부과 방침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됐습니다. 먼저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10% 관세를 부과하고요. 또 여기에 이 미국 정부가 최악의 무역 상대국으로 지정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가 적용이 됩니다. 이 조치는 며칠 뒤인 4월 5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. 우리나라는 4월 9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관세가 부과되는 국가를 보니까 사실상 이 미국과 교역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요국들이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25%의 관세가 부과가 될 예정이고요. 중국은 34%, 또 베트남은 46%, 그리고 대만이 32%, 유럽연합은 20%, 일본도 24%고요. 인도도 26%로 굉장히 또 많은 관세들이 부과가 될 예정이다라는 점 아시면 되겠는데요. 보시면 동아시아 국가 쪽으로는 지금 관세에 대한 이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. 베트남이 46%, 대만이 32%라는 점 아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지금 가상자산뿐만이 아니라 이 전반적으로 베트남에 수출을 하고 있거나 베트남 공장에서 지금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지금 주가가 많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글로벌 공급망 중심에 있는 국가들이 줄줄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.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에 대해서 미국 산업을 살리기 위한 자주권의 선언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. 진정한 황금기의 시작을 선언한다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. 또 무역의 이 글로벌 흐름을 단번에 거스르는 이 강경한 조치는 곧바로 금융시장과 가상자산의 파장을 좀 불러일으켜 왔는데요.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지금 이런 시장을 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렇게 수술 중인 거다. 지금 수술을 잘 완료했으니 앞으로 더 건강할 일만 남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도 지금은 단기적인 좀 파장이 굉장히 세게 왔다는 점 다시 한번 포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관세 발표 직후에 가상자산 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좀 보였는데요. 비트코인 가격이 발표 전까지만 하더라도 8만 8천 달러에 거래가 됐었는데 발표 직후에는요. 8만 2천 달러 선까지 빠르게 밀렸습니다. 약 6%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. 이더리움, 뭐 솔라나, XRP 같은 주요 알트코인들도 하루 사이에 5에서 6% 하락폭을 굉장히 또 많이 키우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크게 흔들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글로벌 자산 시황을 집계하는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해서요.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약 5% 가량 증발했다고 합니다.
음, 투자 심리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공포 탐욕 지수도요, 급도의 공포를 알리는 17포인트를 기록하기도 했고요. 시장 전반적으로 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. 이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도 이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단순한 무역 이슈를 넘어서 금융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에 지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. 한 관계자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이 글로벌 무역 환경이 급격하게 악화가 된다면 경제 전반적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가 위축이 될 것이고, 투자자들로 이 불확실성 회피 심리가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좀 이를 자극한다라고 설명을 했고요.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이 가상자산 같은 비생산 자산에서 이 달러나 금, 그리고 미국 국채처럼 안전 자산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려는 경향이 있다, 좀 강해졌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.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뉴욕 증시를 체크를 하면서 공포 지수인 이 빅스 지수를 보니까요, 30을 넘어섰습니다. 이 30을 넘어섰다는 것은 굉장히 이 공포 지수가 되게 커지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. 그러다 보니 이런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에 조금 더 심리가 쏠리고 있는 것이 나타났고, 금값도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넘어가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이제 동반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또 다른 전문가도 이렇게 얘기했어요. 고율 관세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또 키울 수도 있고, 그에 따라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지금 부각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. 이런 구조는 금리와 무관하게 이 존재 가치를 평가받는 가상 자산에 대해서는 조금은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분석도 했습니다. 근데 이러한 흐름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합니다. 과거에도 금융시장 전반에 좀 불확실성이 확대됐을 때 이 가상자산 시장은 좀 빠르게 매도세가 출현이 됐고요. 하락세를 보여왔다고 합니다. 투자자들은 또 위험 회피를 위해서 현금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전통적인 이 안전 자산에 쏠리는 현상까지도 나타났다고 하는데요. 이렇게 좀 시장에 반복되는 패턴 중에 하나다라는 점을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이렇게 하락장이 오더라도 언젠가는 그래도 좀 상승장이 다시는 오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신호까지도 가지고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, 좀 단순한 이 무역 전쟁의 재점화가 아니라 아무래도 가상자산 시장에 있어서 좀 투자 심리에 대해서는 커다란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면서요. 이 민감한 대응을 지금은 해야 되지 않을까, 리스크 관리까지도 생각해 보시면서 앞으로 향방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 관세 폭탄 이야기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의 일가가 지금 비트코인 채굴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이 당선하고 나서 본인을 자기는 이 가상자산의 대통령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었죠.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쏟고 있고, 좀 앞으로의 이 상승 모멘텀을 만들려고 하는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 와중에 지금 소식이 전해진 거거든요. 일가, 지금 장남, 차남이 채굴 산업에 뛰어든다라는 것입니다. 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가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채굴 산업에 발을 들이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영향력을 좀 빠르게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. 이번 행보는 단순한 투자 차원에 넘어서서 미국 내에서 디지털 자산 산업의 중요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적인 포석이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장남인 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공동 설립한 AI 인프라 전문 기업인 아메리칸 데이터 센터가 이 캐나다 기반으로 해서요, 비트코인 채굴 기업인 허트팔 마이닝 자회사인 아메리칸 블록체인과의 합병을 통해서 20% 지분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. ADC, 그러니까 아메리칸 데이터 센터는 올해 2월에 트럼프 형제와 미국의 투자사 이 도미너리 홀리데이스가 공동으로 설립한 신생 기업인데요.
이번 합병으로 인해서 ADC가 허트8 측에서와 이 6만 1,000대의 비트코인 채굴기를 이전받게 되는 거고요. 신설 법인인 아메리칸 블록체인을 통해서 본격적인 이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. 합병으로 인해서 체인에 대한 채굴기를 이전받게 되고 또 신설 법인을 통해서 채굴 사업을 본격적으로 좀 전개를 할 예정이다라는 점 포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허트팔이 80%의 지분을 받게 되고요. ADC가 20%를 보유하면서 공동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. 이번 합병은 단순한 이 재무적인 투자나 제휴를 넘어서 트럼프 일가가 비트코인 생태계 핵심인 이 채굴 산업의 인프라를 좀 구축을 했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또 큽니다. 특히 허트팔은 전 세계적으로 꼽히는 대형 채굴 업체인데요. ADC와의 협력을 통해서 미국 내에서 채굴 역량을 대폭 좀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러한 행보 좀 트럼프 일가의 친암호화폐 노선과도 일맥상통하겠죠.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가상자산 전략 이 비축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또 발표하기도 했었고요.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규제 완화 차원을 넘어서서 미국의 국가 전략 사원으로서 이 암호화폐 시장을 좀 더 육성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까지도 밝힌 상황입니다. 트럼프 일가 좀 예전부터 이 가상자산 분야에 다양한 방식으로 진출을 해왔는데요. 지난해 9월에는 자체 암호화폐 플랫폼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고요. 또 트럼프 부부의 이름을 딴 밈코인을 판매를 했죠. 그러면서 굉장히 또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. 최근에는 미국 달러와 1대1로 연동이 되는 스테이블 코인 USD1을 발행을 하면서 이 디지털 금융 시스템의 한 축까지 지금은 겨냥하고 있다라는 평가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이렇게만 봤어도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에 지금 많은 힘을 쏟고 있구나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. 이처럼 트럼프 가문은 단순한 정치인 이미지를 넘어서서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좀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정치 가문으로 변모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 채굴 산업 참여가 바로 이 흐름 속에서 하나의 결정적인 퍼즐이 되지 않는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. 이렇게 퍼즐이 조금 더 맞춰진다면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가상자산 전반적으로 좀 훈풍을 불어다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시장 전문가들 역시 트럼프 일가의 이런 움직임에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.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이 트럼프 일가가 채굴 사업에까지 뛰어든 것은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화 그리고 주류화를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. 또 장기적으로 글로벌 디지털 자산에서 미국의 리더십 강화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일컫기도 했습니다. 또 가상자산 산업은 여전히 이 불확실성과 규제 리스크가 또 공존하는 영역이니만큼 이 트럼프 대통령 또 미국 대통령과 그 일가가 직접 이렇게 뛰어들고 있는 거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좀 단순한 또 기술적인 트렌드를 넘어서서 정치와 금융이 교차하는 좀 거대한 전장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다라는 점까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일가가 지금 채굴 산업에 뛰어든다라는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. 다음도 조금은 이 가상자산 시장에 조금은 훈풍을 불어다 줄 뉴스를 준비를 해봤는데요. 바로 리플 소식입니다. 리플이 IPO 임박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리플 SEC 소송을 종결하면서 또 이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후끈했잖아요.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대감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. 가상자산 업계에서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입니다. 바로 리플의 IPO. 이 IPO가 바로 기업 공개 상장 여부이죠. 이 기업 공개 상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
리플의 상장 가능성은 좀 어제 오늘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계속 몇 년째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. 실제 가능성에 더 가까워졌다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불러일으켜지고 있고요. 조금 더 긍정적인 모멘텀이지 않을까라는 이 분위기가 감지가 됐다고 합니다. 이러한 기대감 배경에는 이 SEC와의 오랜 법적 공방이 일단락된 것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. 이 수년간 SEC와 이 리플 간의 이 법적 치열한 다툼이 있었는데요. 거의 한 4년 정도를 끌었었다고 하죠. 그런데 이 SEC가 취하를 하면서 좀 더 리플에 대한 이 성공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본격적인 이 기업 공개 추진에 있어서는 가장 걸림돌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해소가 된 거고요. 리플 측이 SEC에 제기를 했던 교차 항소를 자진 철회를 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겁니다. 이로 인해서 시장은 이제 리플이 IPO를 추진할 법적 장애물은 상당 부분 제거됐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. 한마디로 이 상장 준비를 위해서 기반이 굉장히 탄탄하게 마련이 되고 있다라는 점까지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또 비공식적으로 떠도는 전망에 따르면요. 업계 전문가들이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이내에 리플이 IPO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. 리플 측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일정이나 계획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다양한 정황과 좀 흐름을 살펴봤을 때 IPO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적인 수순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이 이 시장의 중론으로 보면 되겠습니다. 실제로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 과거 인터뷰에서 IPO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. 또 그는 IPO를 이 자연스러운 성장의 한 과정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. 지금은 뭐 기업 인수라든지 사업 확장 등 좀 전략적인 방향에 조금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라고 과거에는 이야기를 했는데 IPO에 대해서는 '시간 문제겠거니.'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은 현실로 다가왔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또 최근 이 정치적인 흐름도 IPO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키우고 있는 배경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. 트럼프 대통령의 이 행정부가 친암호화폐 정책 기조와 또 SEC 내부에서도 점차 이 가상 자산에 대한 우호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, 이런 관측들이 맞물리고 있으면서 리플 상장이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. 또 리플의 사업 확장도 IPO 기대를 조금 더 뒷받침해주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. 이 리플이 아시아와 유럽의 주요 금융기관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글로벌 송금과 결제 솔루션 시장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지고 있는데요. 실제로 리플렛이 이 빠르고 안정적인 국제 이 송금 인프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. 기존 은행 시스템의 대안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. 이러한 성과들이 모였기 때문에 또 IPO에 대한 좀 긍정적인 반응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. 이렇게 탄탄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또 기술력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점에서 기업 가치도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요. 이제 남은 건 CEO의 전략적인 결단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. 리플의 재무적인 안정성과 또 규제 리스크 해소 흐름들을 좀 고려를 해 본다면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IPO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. 이 리플의 IPO 이슈는 단순히 뭐 상장을 하냐 마냐의 문제는 또 아니라고 합니다. 이게 바로 이 XRP 생태계 전체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예정인데요.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XRP의 생태계 그리고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있어서 제도권 편입에 관한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정말 상징적인 이정표가 될 예정이다라는 점까지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이 리플에 대한 IPO 상장이 조금 더 기대가 되는데요. 리플의 단순한 뭐 가격 상승뿐만이 아니라
XRP에 대한 생태계 전체적인 이 신뢰도와 지속 가능성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니까 리플이 이 IPO 상장을 과연 언제쯤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가지고 투자 전략 세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향후에 리플이 IPO 일정을 좀 공식화하게 된다면요. 이 단순한 하나의 기업 상장을 넘어서 가상자산 시장 전체에 좀 커다란 파장을 미치게 만드는 그런 뉴스가 될 거라고 하니까요. 앞으로의 리플 행보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이 뉴스 소식들 전해 드렸는데요. 물론 호재 뉴스도 있고 뭐 악재 뉴스도 있지만 이 와중에 그래도 우리는 좀 더 상승할 만한 모멘텀을 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경계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연아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